단 1의 금융 지식도 아니면 뭐 인터넷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돈 싸들고 정부가 안내해 준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들어간 거야. 이제. 그런데 갑자기 본인 메일이라든지 휴대폰으로 연락이 와요. 고객님의 맡겨둔 자산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빨리 확인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난리난 3조 원 증권 사기 사건이라는 내용인데 작년부터 이래가지고 일본 내에서 좀 계속적으로 나오는 뉴스거든요. 예, 일본 사람들의 이제 증권 계좌가 빼돌려져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3조 원 가량의 피해가 났다. 근데 이제 이게 개인이 한 게 아니라 뒤에는 이제 범죄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지금 막 찾고 있대요. 막 공조 수사해가지고 찾고 있는데 이게 해외 거기다가 이게 높은 확률로 중국 그쪽에서 하는 것 같다라는 게 나와가지고 일본에서는 지금 여러모로 있잖아요. 역시 중국은 안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있거든요. 이거는 일본에서는 조금 전에 이 은행 주식 계좌 갖고 있는 사람 진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라는 약간 진짜 논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거의 모든 증권에서 다 터졌습니다. 한국이랑 일본이랑 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게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거 보시면은 저거는 당하는 사람이 바보다 라든지 아니 저거는 증권회사가 좀 더 잘했어야지 라든지 아마 여러분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NHK 5월 8일 뉴스네요. 증권 계좌 탈취, 부정거래에 의한 매매 3천억엔 초과의 금융청이 공표했다. 이래가지고 3천억 엔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3조 정도 가량의 금액이 되죠. 대기업 10개사 모두에서 이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증권 거래할 때 얘만 믿을 수 있는 뭐 증권 사이트, 증권 회사랑 거래를 하는데 일본에 있는 좀 유명한 회사는 여기에 다 걸려가지고 증권 계좌가 탈취를 당해가지고 본인 주식이 날라갔다. 그래가지고 일본 정부에서도 이거 이제 좀 문제가 심각하니까 증권 회사랑 다 같이 이제 해가지고 여기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뉴스 발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가 제일 문제냐면은 일단 이 보상 문제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용자 잘못인지 아니면은 증권회사 잘못인지 거기에 대한 이제 시시비비를 잘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건 전액을 보상을 해야 된다. 아니다. 고객님이 너무 뭐라 해야 됩니까? 이용을 잘 못했기 때문에 털린 거니까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 이게 좀 약간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 게 말이 돼? 말이 안 된다고 느낄 수도 있죠. 근데 이 범죄 방식을 들으면은 호객님이란 말이 나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그 한국에서도 그거 알죠? 피싱 사이트. 낚시하는 거 있잖아. 실제랑 똑같은 홈페이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뭐 아이디, 비밀번호 넣으면은 다 털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번 일본의 이 증권, 흔히 말하는 계좌 탈취 사건은 피싱 사이트랑 이어지는 그런 범죄였던 겁니다. 범인의 목적은 중국 주식, 증권 계좌 탈취로 부정매매. 이게 일본에서 처음에는 그냥 해외에서 그냥 털러 왔다 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점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범죄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저런 피싱 사이트로 뚫었어요. 사람의 아이디를. 그러면 그 사람이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 있잖아. 아이디 뚫은 그쪽 범죄 집단에서 그 주식을 일단 다 팔아요. 예. 그러면 이제 돈이 남잖아. 주식을 판, 그죠? 예, 시세에 이제 차입금이 남는데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출금을 할까?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중국 주식을 사는 거예요. 중국 주식을. 범죄 집단이 이제 시세 조정을 해둔 듣보잡, 예, 그 주식에 그 돈으로 다 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범죄 조식은, 뭡니까? 주식이 이제 팔리잖아. 그 돈으로 이제 뭡니까? 환급하면 되는 거고, 실제로 그 주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거의 가치가 없는. 흔히 말하는 이제 작전주에 자동으로 투자가 되는데 이게 중국 주식, 중국 기업의 주식이다 보니까, 이거는 높은 확률로 중국 범죄 그룹이 이게 들어간 게 아니냐. 라는 식으로 여기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느끼잖아요. 아니, 그게 그렇다 치더라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이디랑 비밀번호 있다 하더라도 요즘 한국에서 뭡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증권 투자하시는 분들, 은행도 마찬가지죠.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마다 정말 머리가 아픈 본인 인증. 휴대폰 있으십니까? 아이핀, 공동인증서. 혹은 뭐, 있잖아요. 각종 금융기관이 발행한 그거 있습니까? 부터 이래가지고 이제, 뭐 전화 오고 뭐 번호 누르고부터 이래가지고 별의별
많이 있죠. 예, 본인 인증하는 거. 예를 들어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털린다 하더라도 내가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 접속을 좀 막아두게 되는, 예, 그런 게 좀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인증 시스템으로. 기본적으로 이번에 뭡니까? 이렇게 털린 이런 증권회사는 거의 대부분이 아이디 비밀번호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올까? 이용자 입장에서. 아니, 아이디 비밀번호가 털릴 수도 있는데, 이건 내가 실수한 거 인정해요. 그런데 이건 너무 범죄가 똑같잖아. 근데 왜 증권회사에서 그거를 못 막았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닌 위치에서 분명히 접속을 했을 건데. 예를 들어 일본에 있는 사람인데 이게 중국에서 접속을 한다 이러면은 삐빅 이상한 IP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았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 아이디 털리면 다 끝이야? 난 하지 않았는데?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내 자산 보호에 대한 이런 얘기. 그것 때문에 누구 탓이냐? 네, 그런 말이 좀 생기는 거죠. 아니, 오상 일본은 그러면 아까 말한 본인 인증 그런 거 안 해요? 일본은 이게 증권 회사마다 임의적으로 설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로 들어갈 수 있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중 인증을 걸면은 이제 그 있잖아요. 일본은 어떤 본인 인증이 제일 많냐면은 이거요. 휴대폰으로 날라오는 거. 등록한 휴대폰에 그 쇼트메일 있잖아요. 문자 날라와가지고 당신의 인증 번호는 몇 번입니다. 이제 뽁뽁뽁 누르는 거 있잖아요. 휴대폰 또한 그 본인이 등록한 이메일 주소.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귀찮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디 비밀번호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다가 털리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나는 그럴 줄 알고 이거 2단계 인증 해놨지.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도 털렸어요. 왜? 이것도 이 뭡니까? 이 범죄 단체가 머리가 기가 막힙니다. 일본 경제신문이 5월 14일에 보도했습니다. 가짜 사이트에서 2단계 인증도 돌파하는 증권 계좌 탈취. 이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피싱 사이트에 잘못 들어갔어.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을 딱 해서 로그인을 딱 눌러요. 리얼타임으로 보고 있어. 가짜 사이트에서. 그래서 지금 호구 낚였다 이러면은 실제로 피싱 사이트 운영한 사람이 진짜 증권 사이트에 리얼타임으로 아이디로 로그인을 걸어. 그러면은 여기에 로그인 건 것처럼 상대방에게 2단계 인증 문자가 날아갈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거를 상대방이 또 여기 사이트가 2단계 인증도 가짜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쓸 거 아니에요. 내 번호는 뭐 휴대폰에 68 뭐다. 그거를 보고도 바로 이제 거기서 같이 써가지고 로그인을 시키는 거예요. 리얼타임으로. 예, 실제로 본인이 그 사이트에 안 들어갔지만은 사기치는 사람이 그 사이트에 동시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24시간 풀가동으로 이거를 수동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할 수밖에 없다. 아니 근데 이게 뭐 있잖아, 한국에서 피싱 사이트 몇 년 전부터 유행했잖아. 이런 거 다 아는데 일본이 왜 이제서야 난리야?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일본이 지금 타깃이 된 게 무슨 말이냐면은 2024년 3월 4일 기사입니다. 증권 매매 과열, 증권 회사로 전화 거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어떤 증권 회사는 너무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싶다는 전화 때문에 뭡니까? 접속이 안 될 정도다. 2024년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며 연말 종가는 버블 기간을 초과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2024년에 일본이 정말로 주식이 올랐었어요. 예. 장난이 아니었어요. 대충 3만대 초반에서부터 거의 4만대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일본에서 이 버블기를 다시 한번 넘는다 했던 게 2014년의 주가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이 막 들어왔었거든요.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냐면은 일본의 니사, 흔히 말하는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 일본 사람들 뭡니까? 저축하지 말고 투자하세요. 라는 식으로 일본 정부가 밀었던 정책이거든요. 이게 기존에 있었는데 신니사라고 이래가지고 좀 더 비과세를 올린 거예요. 즉 뭐 주식에서 이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세금 안 낼게 라고 일본 정부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일정 금액까지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주가도 오르는데 나 주식 한 번도 안 해봤지만은 그래도 정부가 내가 돈 딴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한다네? 그러니까 기존에 저축하던 사람, 재테크 모르던 사람들이 돈다발 들고 은행에 달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5년까지의 니사 56조에 우리가 돈 560조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이런 금액이요. 당장에 일본 증권협회에서 조사하는 니사의 통계 추이인데 아베노믹스 이후 그리고 코로나 이후부터 일본도 점점 늘어나가지고 이게 10,000명 단위거든요. 2,560만 계좌가 있습니다. 2,560만 계좌. 2010년 전만 하더라도 1,000만 개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2배 이상 더블로 뛴 거죠, 이게.
거기다가 말했지만은 기존에 투자를 안 하던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돈만 갖고 가서 뭐야 이거 돈 딴다는데 왜 이런 뉴스도 봤잖아. 일본 경제신문 2014년 12월 25일 뉴스. 신니사 이용자 70% 이상이 이익 확보. 이런 기사가 떠봐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어르신들. 지금 은행 놔뒀죠. 일본은 0% 금리 이자가 안 붙는데 옆집에 사는 누구는 저번에 주식 넣어놔가지고 금액을 돈을 이렇게 불렸다더라. 노후 자산 다 준비해 놨다더라. 또 젊은 애들도. 누구는 이제 있잖아. 주식 투자 성공해가지고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사고 난리가 났다던다. 말 들어보니까 야 이런 걸 들어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단 1의 금융 지식도 아니면 뭐 인터넷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돈 싸들고 정부가 안내해 준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들어간 거야, 이제. 저희도 지금까지 영상 많이 만들어 왔네요. 일본 사람들은 지식 말고 조작을 한다.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본인 메일이라든지 휴대폰으로 연락이 와요. 고객님의 맡겨둔 자산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빨리 확인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원래 그런 건가 싶어가지고 링크 눌러서 들어가서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비밀번호 누르고 이거 누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눈 뜨고 그냥 바로 이제 손해지. 이 사람도 나오죠. 2,400만 원. 우리 같은 2억 4천. 예, 이렇게 손해. 예, 나온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두 명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다 보니까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얼마라고요? 이런 개미 이런 사람들이 3천억 엔이 이게 우리한테 3조가 털린 거예요. 노후 자산을 거의 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피싱 사이트 클릭 안 했으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됐든. 내가 클릭 안 했으면은 당할 일이 없는데 근데 이런 내성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당한다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일본에 좀 뭐라 해야 됩니까? 기존에 이런 피싱 사이트 사기가 적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어차피 일본은 신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 한국은 뭐 옛날부터 있잖아요. 각종 피싱 사이트 어르신들 뭐 통신사 링크 차단 기능 있잖아. 문자는 링크 오면은 뭐 자동으로 밴 때리고 우린 다 이제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잘 없었던 거예요. 왜? 일본 사람들은 현찰 갖고 집에 놔두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날려봤자 야, 난 주식 증권 주식 계좌도 없는데 이게 뭐야? 신경도 몰랐던 거지. 옛날 같으면은. 그런데 뭡니까? 비과세 투자 제도가 너무 확산돼가지고 사람들이 돈 들고 아까 뭐예요? 나는 주식의 주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다 돈 벌었다니까 나도 돈 벌고 싶어. 라는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기 집단 입장에서는 뭡니까? 와 요새 이런 사기 걸려드는 사람 없을 줄 알았는데 일본은 야 월척이다 월척 이래가지고 다 낚여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일본 내에서도 이제 어떻게 이제 구제책을 마련하냐, 라고 하는데 좀 어렵지 않나, 라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주식 회사 상에서는 정상적으로 로그인해서 정상적으로 주식을 갖고 있던 건 팔고 그 다음에 남의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이 말이잖아.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네가 관리를 잘했어야지. 네가 그거 클릭 안 했어야지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저희 방송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일본에서 이런 재테크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런 이제 인터넷 관련이나 피싱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면역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일본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뭡니까? 속지 마세요라든지 공식 앱 아니면 공식 사이트만 이용해 주세요라든지 그런 걸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 건데 말했지만 이런 게 사람이 좀 당황을 한다면 아까처럼 있잖아. 지금 당장 로그인하지 않으면 주식에 있는 돈 다 털립니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죠. 어르신들이 좀 약한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좀 뭡니까? 일본 내에서 이런 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말했지만 이제 난리긴 난리인데 사람들마다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런 뉴스도 있잖아. 이런 뉴스도 이야 저 아이씨 60대인데 원래 주식이 3,900만 엔 3억 9천만 원이나 주식을 갖고 있어? 야 나는 월급 받아서 오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친구들 이 기사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주식 계좌 없는 분들이 더 많죠? 그렇죠. 그런 사람 더 많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니들은 돈만 벌고 싶어가지고 했으니까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지. 본인 돈은 본인이 보완 책임을 져야지. 이런 입장도 있다 보니까 억울하다는 사람, 아니면 뭐 정부가 책임을 져라, 증권사가 잘못됐다, 니들이 책임져라 이런 거 있잖아요. 있어 약간 복잡한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본인 돈은 본인이 관리를 잘 한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느 정도 뭡니까 경제 이런 증권에 대한 재테크 지식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뭡니까 이렇게 돈이 털리고 난리가 났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저도 이 뉴스를 처음 봤을 때, 그 피싱 사이트 그 본인이 입력해가지고 털리면은, 그래도 그건 이제 본인이 나쁜 거지, 확인을 했어야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문자, 2단계 인증까지 순간적으로 이제 뺏기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진짜 대단하다. 이거는 어찌보면 당할 수밖에 없겠다. 약간 그런 것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거는 진짜 증권회사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증권에서 날라온 거니까. 그걸 입력했는데 털릴 거라고 본인 스스로는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피싱 사이트 범죄자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 그것도 입력해주네? 너무 착한 호객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요즘 점점 더 발달돼가지고 요즘 있잖아. 진짜 이거 사기치는 집단도 IT 최고 기술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의 모든 일본의 증권사 사이트 있잖아요. 각종 배너, 클릭하는 세수한 부분까지 다 코피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로그인해서 이걸 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이트 내에서도. 아예 먹통 사이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평소 때 들어가서 확인하는 거 멘치로 자연스럽게 피싱에 걸렸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점점 이 발전되는 이 낚시 기술,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대다수의 일본 저런 이제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채고, 그리고 이미 눈치챘을 때는 늦었다. 라고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뭡니까? 어쨌든 뭐, 최종적으로는 아마도 일본에서 제일 말하는 게 그래도 본인 돈인데 본인이 확인하셔야지. 말할 거 아닙니까? 저희는 은행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2단계 인증이랑 다. 그런데 왜 피싱 사이트 링크를 클릭하셨나요? 클릭하시면 안 되죠. 이런 거 있잖아. 예, 그게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일본에서 이제 그 피해자들 모여가지고 있잖아요. 좀 말이 좀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 아버지도 주식하고 있다고 했었으니까 조금 연락해야 되네요. 괜찮나라고. 그렇죠. 요즘은 그러니까 일본에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어디 예를 들어 일본의 금융기관이라든지 뭐 전화할 때 무조건 안내 메시지 나와요. 저희는 절대로 고객님의 뭐 아이디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은행 금융 측에서 자동으로 전화 이런 거 있잖아. 왜냐면 이것도 있잖아. 저런 것도 콜센터도 있대요. 참고로 피싱도. 번호로 로그인하거나 번호로 연락 주세요 해서 번호로 연락을 해. 예, 고객님, 어디 증권 누굽니다. 일본어로. 저대로 네이티브로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뭔가 왔는데, 고객님, 그럼 일단 아이디랑 성함이랑 비밀번호. 그래가지고 이제, 뭐뭐입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연결하면, 전화로 듣고 있으면서 이제, 예, 고객님, 지금, 고객님 휴대폰으로 지금 2단계 문자 날라갔거든요. 몇 번이에요? 642, 예, 고객님. 그것도 전화로 리얼타임으로. 이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방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잖아요. 예, 들어주면서. 그러니까 뭐, 땡큐 베리마치죠. 예, 호객님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있잖아요. 그 이메일 주소로 온 링크는 안 된다. 그거 알고 있으니까 검색해서 들어가는데, 검색 제일 위에 피싱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 거 있습니다. 예, 구글 이런 것도 진짜 사이트가 제일 위에 있어야 되는데 추천 사이트부터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피싱 사이트였더라. 가짜 링크 사이트로 해가지고 그걸로 들어가서 이제 한다는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방식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눈 뜨면 코 베이는 세상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좀 더 많이 교묘해지고, 예, 거기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뭡니까? 다들 하니까 나도 해봤는데 당장에 본인 그 돈 단계 잡아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이렇게 날아가는 거 생기다 보니까 여러모로 일본 내에서도 이런 돈을 투자를 한다. 본인의 돈을 투자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 은행에 뭐 돈 놔두면 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 은행이 돈 갖고 있어 주잖아요. 그거는 뭐 내가 따로 관리 안 하니까. 근데 이런 증권 같은 거는 그때그때 가치가 움직이는 리얼타임으로 살아있는 돈 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본 사람들이 좀 더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시켜야 되고 투자를 할 때는 당신의 돈을 노리는 그런 나쁜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걸 좀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예, 이렇게 이제 많이 털리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예.